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부 갈등으로 골이 심할 대로 심하신 상처투성이의 부부들, 그리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부부 상담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상담을 하시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고 권해 드리고 싶어요. 부부 상담을 이제 하러 오시는 우리 내담자 분들을 부부 갈등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추려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크게는 한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통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이 문제만 해결돼도 나머지 부부의 어떤 갈등의 원인들은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 공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정을 나눈다, 마음을 나눈다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부의 성, 관계, 잠자리 문제, 이 문제가 더 커지면은 외도라는 부분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의 양육이요. 교육적인 부분이 의견차가 너무 많이 나서 항상 아이들의 이런 이제 양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싸움으로 끝나게 되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처간한 이제 시댁과의 갈등,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조금 마지막 이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비중이. 배우자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부부 갈등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제 굵직굵직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이거는 이제 솔루션만을 제시하거나 제안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으셔서 이렇게 상담을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먼저 우리가 부부 갈등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 짚고 넘어가야 될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이 근본적인 원인만 우리가 잘 해결하거나 이해해도 부부 갈등의 대부분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좀 신념도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내 배우자의 히스토리를 모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배우자의 성장 과정 속에서의 그 환경,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 세월을 다 지내고 제가 저 인간의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그거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매번 부딪히면 다시 원점을 통해서 상처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갖고 싶다면 이 사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 양육자가 누구였고 그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으며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을까. 어쩌면요, 우리는 3가지로 짚어볼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요, 결핍이라, 아니면은 과잉, 아니면 방임? 방치 속에서 자라온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3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세월, 이 성장 과정이 지금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이 됐고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거고요.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은 이 사람의 히스토리에 의한, 그 역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핍이나 아니면은 과잉이나 이러한 방치가, 방임의 성장 과정을
거치신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이분들은요, 자존감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존심에 어떤 조그만 자극을 받게 되더라도 분노, 대폭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신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열등하죠. 그래서 비교 당한다, 아니면은 좀 뭔가 뒤처진다, 뭔가 좀 모자란다, 이러한 것을 좀 받게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발끈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의 또 특징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라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사고가 프레임이 잡히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일을 해도 부정적으로, 좋은 환경이고 좋은 상황이어도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의미 부여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방어기제거든요. 내가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못 견뎌 하시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무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들의 그 한 자락 위에서 이 사람들을 좀 깔보고 좀 이렇게 무시하고 좀 약간 짓밟으면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좀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남 무시하는 거,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온통 자기만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유를 부린다, 누린다, 무언가를 느끼고 함께 나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은 뭐 당연한 거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의처증, 의부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은요, 관계하는 법을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라오면서도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없으셨던 분들이시잖아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은 부모님을 보면서 두 분 사이에 건강한 관계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분들 뇌 속에는 없으세요. 그래서 관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관계 맺는 것을 꺼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피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아빠인데, 엄마인데 아이들하고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니면은 부부 사이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관계 맺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 말 자주 하실걸요. 지밖에 모른다고. 온통 머릿속에 지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면 앞에서도 조금 살짝 언급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은 결핍이잖아요. 내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학대받은 거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때로는 이것이 어쩔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나의 상처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린다, 그 사람을 뭐 생각한다, 배려한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분들이시란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시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력하시고 무기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좀 집에서 뭐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취미생활을 갖거나 할 때에도 좀 사람의 생기가 있고 좀 활력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병든 닭처럼 비실비실하고 마냥 누우려고만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각방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함께 하다, 공동생활을 하다 자체가 이 사람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이 힘들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때려 부시거나 이걸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표출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나를 너무 무시해.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거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내 입장에서는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무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곤란함, 어려움 때문에 회피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을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박 쩔죠, 예민 쩔죠, 완벽주의 쩔죠, 엄청나죠, 신경질적이죠. 함께 있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감정은요, 무기력감을 갖고 있고요, 우울감을 갖고 있고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증상들 아니면 성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내 배우자가 심리적인, 성격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에서는 저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좀 더 일찍 알아서 이 사람을 좀 더 헤아렸으면 이렇게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해서 깊이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결책이라고 좀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할 수도 있어서 심화 학습으로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배우자의 이러한 히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알게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서 무턱대고 다가가서 야, 너 참 힘들었겠다, 너 인생이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도 참 안타까운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나한테 또 시비를 털러 왔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받아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람보다는 나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알았으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러한 것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시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수술해지시면 그때 이제 진정성 있는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당신 참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겠어. 당신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어. 얼마나 고독했어. 내가 못 알아준 것이 참 지금에 와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해.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을 수 있어, 당신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당신이 마음 편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알려주면 내가 귀담아 듣고 마음문 열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도와주고 당신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먼저가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시작이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또 저러네.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멘트는 우리가 이제 빼야겠죠.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관점에 전환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친다고 하면은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통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 상처, 이런 자체가 이 사람이 장애가 돼서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로 우리가 자꾸 관점을 전환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 인간도 좀 변하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사람이 변할 것 같았으면 예전에 변했겠죠. 이 사람이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는 지금의 이제 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몸에 배어버린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시간까지, 터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기다림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인내를 한다는 거,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내가 조금 더 이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교화가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당사자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교화될 수 있게끔 부부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부부 상담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근데 부부 상담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먼저 개인 1대1 상담을 먼저 계속 진행을 한 다음에 부부 상담이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마녀 하루 중 5분은 여러분 배우자라는 뜻 아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배우자에 약간의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어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배우자, 아내가 되기 위해서 배우자, 건강한 두 부부가 되기 위해서 배우자. 그래서 저는 배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부가 한 아이의 누구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배우자. 그 자체가 배우는 사람, 배우는 자. 그래서 배우자. 이 배우자의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의미 부여를 해보시면서 항상 배우는 사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 모르는 것 때문에 이 무지가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가정의 한 존재로서 있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 배우는 자. 그래서 배우자로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